서미 마코토 51세는 부인 미에 48세와 금실이 좋았습니다. 남편 마코토는 자수성가한 금융가로 정평이 나 있어 금전적 여유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스위스에 사는 상당한 재력을 보유한 부부였습니다. 전 증권사에 다니던 마코토는 20여 년 전 퇴사한 후 일본과 국외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리어텐슈타인에 본사가 있어 스위스에도 집이 있고 일본에도 집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부부는 2012년 11월 하순 일본에 잠시 귀국했는데 12월 7일 도치기현 니코시에서 개최하는 파티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이 행사에 초대권을 보내준 사람은 수산물 유통회사 사장 와타나베 츠요시 43세였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파티는 와타나베가 호텔을 하나 오픈하게 되었는데 일반 호텔은 애완견을 데려갈 수 없으나 이 호텔은 애완견도 같이 묵을 수 있는 호텔을 홍보하기 위해 유명 인사들을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유명 가수도 출연하고 지역 정치인이며 유지들이 많이 참석하니 마코토 부부도 이번 행사에 참석해 펀드 매니저로서 손님들 투자 상담도 해주고 본인 투자도 상담해 주라며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사는 와타나베가 만든 가짜 행사였습니다. 수산물 도매업자 와타나베는 돈 많기로 소문난 마코토 부부가 얼마 전 귀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살해한 후 돈을 빼앗을 궁리를 한 것이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호텔 오픈 행사를 한다며 그들을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마코토 부부는 집 앞에 대기하고 있던 고급 승용차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며 와타나베 사장님이 친히 정중하게 모시라며 보내주신 차라고 했습니다. 너무 과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며 탑승한 부부는 파티장으로 가는 길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차 속에서 와타나베가 건네준 축하 샴페인을 마신 뒤 기절해버렸습니다. 출발 전 와타나베는 샴페인에 미리 수면제를 갈아 넣은 것이었습니다. 기절해 있는 부부를 확인한 후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마코토 부부의 지갑을 뒤져봤습니다. 카드 8개, 현금 29만 엔이 들어있었습니다. 돈이 있는 것을 확인한 와타나베는 두 사람을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자 와타나베는 차를 사이타마현 구키시로 몰았습니다. 이 범행을 위해 작년 11월 10일 구키시 사마에 125만 엔을 주고 밭을 사둔 것이었습니다. 물론 두 부부를 살해한 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와타나베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부부를 묻을 땅 주위를 말뚝으로 박고 비닐천막으로 막은 후 포크레인을 불러 땅을 파두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깊이 파두었던 구덩이에 마코토 부부를 묻고 아무도 모르게 포크레인으로 그 위를 파냈던 흙으로 덮었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했고 이제 마코토 부부의 신용카드를 원 없이 사용할 일만 남았습니다. 마코토 부부는 12월 14일 스위스에서 일본으로 귀국을 했을 때 미리 스위스로 돌아갈 왕복 티켓을 구매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마코토가 스위스로 돌아가기 전 식사라도 같이 하자며 그의 친척들은 마코토에게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가기로 한 날은 다가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마코토에게 연락이 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친척들도 마코토에게 수십 번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되지 않아 분명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두 부부의 행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갈 만한 곳을 지인들에게 물어 찾아가 봤지만 두 사람을 목격했다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도쿄역 모 상점에서 마코토의 신용카드로 상품권 300만 엔 에치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상점에서는 워낙 고가의 거래라서 신용카드의 사용자 신분증을 요구했는데 그럼 다음에 오겠다며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카드 결제를 시도한 흔적이 남아있는 상점에 출동해 CCTV에 남아있는 영상을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카드를 결제한 사람은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접수된 마코토의 실종 사건이 중대 사건임을 확신했습니다. 경찰은 마코토 부부의 지인들을 조사했습니다. 지인들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상한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두 부부가 누군가에게 호텔 오픈 행사에 초대를 했는데 유명 연예인도 참석하고 재력가들이 참석한다고 해 좋아했었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초대장을 보낸 사람이 와타나베 수산물 업체 사장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와타나베를 찾아갔으나 그는 이미 냄새를 맡고 도주한 후였습니다. 경찰은 와타나베를 추적했습니다. 와타나베는 수사가 시작된 지 1월부터 마코지마에서 도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인들의 증언으로 부부의 아파트에서 탑승했다는 승용차를 찾아 내부 블랙박스와 방범 카메라를 조사해 그들이 탑승했던 차량의 동선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얼마 후 조사 결과 차량이 최종적으로 멈춘 곳은 구키시의 와타나베 명의로 구매한 농지 앞이었습니다. 2013년 1월 28일 경찰은 구키시의 토지에서 마코토 부부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두 부부는 블랙박스에 찍혀있던 처음 아파트를 나섰을 때의 복장 그대로였습니다. 경찰은 와타나베의 범행을 확신하고 추적했습니다. 2019년 1월 29일 긴박하게 돌아가던 사건은 미야코지마에서 마코토의 신용카드가 사용됐다는 내용이 접수되면서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방범 카메라를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한 장소를 역추적해 와타나베가 묵고 있는 숙소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숙소로 들어간 경찰은 청소세척 세제를 마시고 자살하려 한 와타나베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아마도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자살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검거된 와타나베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소견을 받고 2013년 1월 30일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진실을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와타나베는 가나가와즈코 리조트의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요리사로 일하면서 틈틈이 배우기 시작한 보고 중매업은 점점 주문이 많아져 요리사 일을 그만두고 수산물 유통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 후반에는 수산물 가공업을 했었는데 2001년 사장으로 취임한 후 고래고기를 취급하며 중동 지역으로 사업을 진출해 수산물 가공 사업은 더욱 커졌습니다. 당시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던 와타나베의 연소득은 3억엔에 달할 정도로 많은 돈을 벌고 있었는데 2008년 후반부터 시작된 거래처 미수금이 쌓이며 자금 조달 악화로 회사의 재정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한참 고민이 많았던 와타나베는 2011년 봄 어느 날 우연히 지나던 스시점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손님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손님들은 본인들이 타고 다니는 고급 승용차를 서로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와타나베가 손님들의 대화에 끼어든 것이었습니다. 본인도
고급 세단을 2대 보유하고 있는데 승차감이 일반 차량과는 다르다며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친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와타나베는 그날 이후 손님들과 골프도 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날 스시집에 있었던 손님이 마코토였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당히 친해지고 난 후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마코토가 본인을 펀드 매니저라고 소개하자 와타나베는 좋은 직업을 가진 것 같다며 그냥 흘려넘겼습니다. 그러나 마코토가 관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주식이 급등하며 적게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럼 혹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냐며 물었습니다. 마코토는 요즘 소비 경기가 살아나 조금 있으면 보석상품 회사 주식이 급등할 거라며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코토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와타나베는 그럼 혹시 나도 투자를 할 테니 꼭 본인 돈을 맡아달라며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코토가 투자한다던 보석회사 주식은 계속해서 한가를 치기 시작하더니 와타나베가 투자한 금액 180만 엔을 손실보며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회사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 고통스러워하던 와타나베는 마코토에게 손실본 투자 금액을 돌려달라며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마코토는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모두 다 그런 것이라며 올라가기도 하면 내려가기도 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모르는 일이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마코토는 전 직장에서도 병이 좋지 않았는데 오죽하면 전 직장 동료는 마코토를 회사 내에서 가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인간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마코토는 작전 세력 주식으로 거액을 움직이며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빼먹었는데 처음에는 투자자들이 혹할 정도로 성과를 내며 본인을 믿을 수 있게 했었습니다. 결국은 모든 투자금을 작전 세력에 이용해 빼먹은 것이었습니다. 스위스에 집과 직장을 마련해 둔 것도 모두 그런 이유였습니다. 말이 스위스 본사고 일본 사업장이지 일본에서 주가 조작 후 이처럼 문제가 생기면 스위스로 떠나 그들과 접촉하지 않으려는 속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동료는 추가로 마코토에 대해 폭로했는데 부실 기업의 주식을 다량 보유한 사람을 찾아가 짜고 주식을 급등시켜 투자자들을 모집해 정점을 찍을 때쯤 가지고 있던 모든 주식을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이유 없이 조금씩 상한가를 치는 주식을 눈여겨보다 매수할 것이 뻔했고 개미들이 달려들어 정점을 찍었을 때 계획을 실현한 것이었습니다. 2008년 마코토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들이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도 했고 그가 일본을 떠난다는 소문이 돌자 공항까지 쫓아가 소란을 피운 사건도 유명한 일화였다고 했습니다. 와타나베는 마코토가 장기간 스위스에 있다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지인을 통해 듣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예전 사건으로 사이가 좋지 않아 마코토는 와타나베를 경계하고 있었지만 와타나베가 먼저 투자라는 것이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는 것 아니냐며 화를 풀었다고 했습니다. 귀국한 김에 본인 호텔 기업 행사에 참석하는 유지들에게 투자 설명회를 해달라고 부탁하자 마코토는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미지가 좋지 않은 본인이 투자 설명회를 연다고 하면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볼 텐데 와타나베가 친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다니 그게 한탕 해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와타나베가 검거되고 2014년 8월 19일 1심 공판에서 와타나베는 강도 살인 사건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현장에는 있었지만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금품을 갈취할 목적도 없었고 살해할 목적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살해한 사람의 지시로 시체 유기와 사기 미수에 대해서는 본인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살해했다는 물질적인 증거가 있다면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그럼 살인범이 누구였는데 도움을 주었냐는 질문에 와타나베는 그건 말할 수 없다며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에 판사는 모든 범행이 제3자가 없어도 혼자 가능한 범행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음료수를 마시게 한 후 목을 조르는 행위는 혼자서도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해를 위해 본인 명의로 토지를 미리 구입해둔 점, 그리고 살해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피해자가 탑승하기 전 밧줄을 미리 사두었던 점을 혼자서 범행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와타나베 변호사는 계속해서 무죄를 호소했지만 2018년 12월 21일 판사는 와타나베 치우시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마코토는 실종 바로 전날 스위스 계좌에서 일본에 있는 계좌로 700만 엔을 이체해 두었는데 그중 500만 엔을 쓸 곳이 있어 인출해 아파트에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 정작 그들의 금품을 빼앗으려 했던 와타나베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